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은근히 공격하는 겁니다. 갑질하고 오만하게 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나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좀 무시해도 되겠네? 오늘은 당신이 밥 좀 사! 잽을요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밥을 좀 사도 괜찮다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차라리 기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정색을 꼭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교묘하게 말하고 있을 때 웃으면서 사실은요, 저는 인간관계에는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평소에는 조용했다가 어느 직위에 올라오면요, 그 직위가 남들한테 갑질하라고 그 직위에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갑질하고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거의 떠맡기면서도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나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자가 고슴도치 같은 호저 같은 애들 많이 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지를 열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가셨어요. 그 식당이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그 친절함을 넘어서 너무 굽신굽신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 식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굽신굽신거리면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오만하게 굴기도 하죠. 제가 이 비유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틈을 좀 보여주지 않는 지혜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린다, 너무 사람을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따라가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얘는 좀 무시해도 되겠네, 나는 조금 갑질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더 나아가서 무시를 계속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굽신거리는 걸 넘어서서요 자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보고 되게 바보 같다고 하거나 자기를 되게 맹하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요, 그거를 탁 꼬투리 잡아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맹하다고 제가 말했던 식당을 같이 초대해서 간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무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맹한 사람이 음식 추천하니까 아우 음식 맛도 좀 맹하네, 아우 왜 이렇게 맹해. 근데 여기에 화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 왜 그래요? 내가 이미 맹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소들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는 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이나 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자기를 비하하는 개그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능입니다. 예능과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관계들, 나도 자학을 하지만 저 사람도 자학을 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굉장히 속 깊은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거나 너무나 자기가 그 사람을 맞춰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를 할 때는 정색하고 받아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어느 선을 넘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제가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잽을요 툭 던집니다. 그 잽을 던질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원한다고 얘기해서 내가 자발성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나한테 뭔가를 자꾸 부과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위대한 모임에 왔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밥 좀 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색을 꼭 할 필요 없어요. 웃으면서 아이 그건 아니죠. 제가 손님인데 좀 대접 받아야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웃으면서. 그렇죠? 그게요,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표현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좀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밥을 좀 사도 괜찮다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요, 사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기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은 내가 처음에 초대받은 손님이니까 한번 얻어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좀 누군가에 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것도 여러분의 자발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나를 좀 단단하게 지킬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본성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성격적 측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착취적이고 무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즐거움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사람이 되게 오만하게 와서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손만 딱 내밀어요. 나는 두 손으로 딱 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는 막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오만하지?
왜 이렇게 나는 무시받은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손해를 겪었다면 여러분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나에게서 손을 이렇게 건성건성 잡으시면 나도 그냥 건성건성 잡으시면 되고요. 내가 직장에서 자꾸 만나는 사람인데 나한테 또 인사를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갑자기 90도로 인사할 필요 없고요.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나한테 그러시는데 나는 막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밥 한 끼 먹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무미건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화 한 통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어떤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하나 좀 뽑아올 수 있겠어요? 뭐 이런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무시하는 사람 중에는요, 정면을 향하고 나를 그냥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뒤에서 나를 험담을 하거나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옷이 좀 그러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 뭐냐면 보이지 않게 은근히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들어보면은요,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잘 생각해보면 약간 기분이 상해요. 그걸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면. 그럴 때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교묘하게 말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정체를 딱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옷이 좀 그러내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기가 교묘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 말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더듬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수세가 돼요? 그 사람이 수세가 됩니다. 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옷이 좀 그러네.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에 수긍하게 되는 거 말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질문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어떤 말인지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딱 비춰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은근히 자기에 대해서 약간 험담을 하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내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려고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얽히면 얽혀 들어갈수록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더 말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겪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은요, 그 사람이요, 왜 이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래고 왜 나보고 맹하다고 했냐?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니 본인이 먼저 맹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항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그 사람에게 비춰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외적 모습이 있고요, 내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만나면 외적인 것이 많이 보여지죠.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지죠. 근데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측면이기도 한데 내면이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높은 거라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수용과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나 스스로에게 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긴 해도 만만하지 않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단단하다. 이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마음 자체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모를 좀 보여주고 뭐 내가 더 화려하게 하고 그런 측면이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성공을 자꾸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을 거예요. 실패에 이미 둘러싸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패배주의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뭘 해도 패배를 하게 되면은요,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봐야 또 패배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욕물을 봤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 차가운 물에 우리가 목욕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물을 다 이렇게 떠내려 보내고 다시 물을 받는 방법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시는 것도 좋냐면 굉장히 좀 뜨거운 물을 거기다 틀어놓으면은요, 물이 좀 중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욕하기 딱 좋은 물의 온도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삶이 실패로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신다면 성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여기서의 넌센스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애들은 엄마한테 숟가락만 갖다 줘도 칭찬을 받고요, 걸음마에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어른들은 칭찬받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뭐 승진을 하거나 뭐 대단한 걸 해야 이 성공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쌓기가 좀 어려웠다는데 좀 넌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내가 굉장히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나 자체를 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변인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거기에는 4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소개해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성공과 성공 경험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공은요, 어떤 외적인 성공이에요. 내가 뭐 1등을 했다거나 토익을 900점을 맞았다거나 어떤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성공이죠. 이거는 점점 획득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성공 경험은요, 내 안에서 내가 그냥 경험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내적인 측면이고 마음적인 측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가 괜찮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다이어리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앞에를 딱 피시면 막 10개 정도 막 적으셨을 거예요. 뭐 5시 반에 일어나기, 뭐 리추얼 뭐 하기, 이런 거 잘 적으셨을 텐데 그거 잘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보통 못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실패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아침에 5시 반에는 못 일어나도 6시에는 일어나야지. 그리고 눈을 떴는데 7시예요. 8시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러는 거지? 나는 도대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조금 더 성공적인 자원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 전날이 중요합니다. 하루 전날 내가 좀 원하는 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고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날 할 수 있는 성공 경험에 대한 리스트를 3개 정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갖는다. 내가 나가서 10,000보를 걷는다. 내가 뭐 30분을 뛴다. 얼마나 하기 어려워요. 100% 실패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은 푸시업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방방 10번 뛰어보는 거예요. 이걸 적는 거예요. 내일은 8시에 방방 10번 뛴다. 푸시업 한번 한다. 많은 사람 중에요, 푸시업을요 안 하신 분이요 10년 넘고 20년 넘은 사람도 많아요. 한 번 해보는 것도요 성공 경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했잖아요.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2번, 나는 참 괜찮다라고 거울을 보고 3번을 말한다. 언제? 퇴근하고 나서. 이걸 여러분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가 나왔죠, 그렇죠? 되게 쉽죠? 그걸 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나를 굉장히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올 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와서 그거를 먹는다. 이거를 하루 전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개를 다 하시면 동그라미를 치면 완벽하게 성공을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마디를 좀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 하더니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성공 경험을 자꾸 쌓고 성공적인 메아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몇 번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60번 정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60일 정도가 되겠네요. 보통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약 60일 정도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루 전날이냐? 사실요, 우리는 합리화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걷는 거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합리화이기 때문에 성공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가서 1분 걷기 이거를 할 때도요 1분 걷기는요 미리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합리화를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가지 좋은 거 찾아보자면 막 그런 거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적어 놓고 그 한 리스트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적어보는 거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푸시업 한 번 해서 1분 걷기에서 살이 언제 빠지냐, 언제 건강한 몸이 되냐 그러시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무게가 진짜 10kg 빠지는 거죠. 5kg 빠지는 게 성공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요? 성공 경험이죠, 그렇죠? 마음에서 내가 지금 뛰고 있구나, 내가 지금 푸시업을 한번 했구나 라는 성공 경험이죠. 근데 이게 60일 정도가 되시면 여러분들 아마 조금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모멘텀이에요. 하시기 시작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내 삶에서 조금씩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되죠. 이것이 하나의 회복 탄력성의 측면이다. 넘어진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중에 되게 다정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높은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치 물과 같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기잖아요. 그게 없으면 물은 그냥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정하게 할 만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정하게 하되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존엄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떠맡긴다든지 나에게 어떤 압박감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걸 때 거기에 그대로 휘말려 들어가지 마라. 예를 들자면
이 보고서는 누가 할래요? 나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이미. 다른 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누가 나보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손부터 들어서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왜 딴 사람들은 저걸 안 하지? 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작심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도요 누군가가 떠맡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 틀을 만들어서 나를 적절하게 내 선을 지키시고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정한 표현들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좀 내적인 대화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특성들이 많은 분들이요. 너무 좋지 않은 관계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하고 계속 얽혀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모두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근데요 사실은 내가 좀 괜찮아지려면 그 사람을 좀 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요, 내가 굉장히 착취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둬야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는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원은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 두 번째는요, 그냥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원의 핵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리고요, 그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요, 여러분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너무나 피해를 주고 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을 조금 멀리해 보는 지혜도 중요하고요.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을 대입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똥차가 가야 새차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